되게 감정을 읽는 눈을 키워줘야 돼요. 되게 친구랑 관계성하고 사회성이 안 좋은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력 전문가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들이 되게 질서도 못 지키고 친구 교육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뭔가 규칙 놀이를 하려고 했을 때 아이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즉,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놀이를 키우는 사회성 수업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책상에 앞에 앉히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거실 바닥에서 10분 동안 함께 뛰어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의 뇌는요, 재미라는 통로에서만 매우 깊은 학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놀이를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요, 단순한 즐거움 호르몬만이 아니라 그 순간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새겨넣는 저장 버튼의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놀이로 배운 사회성은요, 잔소리로 배운 사회성보다 훨씬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 아래의 수업은요, 관계 맺기와 자기 조절이라는 두 축을 놀이 안에 놓긴 내용입니다. 부모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주셔서 아이와 함께 교육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친구와 인사하기입니다. 되게 감정을 읽는 눈을 키워줘야 돼요. 되게 친구랑 관계성하고 사회성이 안 좋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거나 친구와 관계를 갖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친구의 얼굴을 보고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읽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 대한 표현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친구 얼굴을 보고 인사하기입니다.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사회성의 핵심의 능력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는 행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사람의 감정의 정보는요, 약 70% 이상 표정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하는 아이는 상대가 지금 반가운지 피곤한지 그리고 화가 났는지 읽을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사회적 참조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상대의 얼굴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부모님이 일부러 다양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활짝 웃는 표정, 안녕! 아니면 시무라 표정으로, 안녕! 아니면 깜짝 놀라죠? 안녕! 그리고 물어보세요. 방금 친구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아이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친구와 함께 움직이기입니다. 친구랑 같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부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협동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으면요, 협동놀이 할 때 어떻게 되죠? 나 쟤랑 안 하고 싶어. 선생님, 저 친구랑 안 해요. 다른 친구로 바꿔주세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즉, 친구가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요, 인사를 넘어서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단계입니다. 즉, 물건을 하나 정해놓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같이 옮겨보는 놀이 수업이 좋아요. 이때 규칙은 단 하나,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부탁하기입니다. 친구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옮겨볼까? 이거 옮길 때 우리 손으로 같이 한번 잡아볼까? 너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자, 이와 같이 부모님께서 대답도 해주시고요, 질문도 해주면서 친구와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소를 바꿔 이동할 때 아이가 다시 한번 부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건요, 친구의 표정을 보고 부탁을 하고 친구와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노력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반복에는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협력은요, 한 번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인 걸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속도와 방향에 자기를 맞춰야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공동조율, 즉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박자를 맞추는 연습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기조절 게임입니다. 자, 멈출 줄 아는 아이가 강한 아이입니다. 자, 놀이가 격해지면 아이는 물건을 흐트리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십상입니다. 즉, 자기 흥분도가 높아지면요, 막 하다 보면 이것도 넘어뜨리고 깔깔깔 웃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죠?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즉, 플레이를 망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이때는요, 야단치는 대신 멈추는 능력 자체를 게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첫 번째로는 출발성 게임을 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중간 과정, 마무리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먼저 출발 게임부터 만들어주세요. 즉, 뛰는 거, 출발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게임인 거예요. 자, 출발선을 넘게 되면요, 출발선을 넘게 되면 우린 출발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을 밟지 않고 있어야지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스스로 자체의 게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규칙을 지키면요, 아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규칙을 어기면 부모님이 반대로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장치가 아이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돼요. 이기는 길은 빨리 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 속에 이 첫 번째 규칙을 넣게 되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뛰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아지는데,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방금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다음은요, 집중력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요, 난이도를 올려주세요. 준비! 출발해 뛰는 거다! 자, 준비, 땅! 그럼 애들 막 뛰어요. 봐봐! 내가 출발할 때 이랬잖아. 준비, 식초! 아, 깔깔깔! 하고 애들이 웃어요. 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출발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를 듣고 규칙을 지키게 돼요. 자, 아이는요,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상태에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경기를 해보세요. 그럼요, 자연스럽게요, 아이들이 뛰는 과정 속에서 자, 우리 10초밖에 안 남았어, 8초밖에 안 남았어, 7초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아이가 그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집중도를 계속 높여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그 초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요, 마법의 말을 해주세요. 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하다 보면요, 친구한테 받는 거, 고마운 거, 이런 규칙들도 배워야 되겠지만요,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질서를 지키고 함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즉, 물건을 선생님에게 주고받을 때는요, 선생님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받았을 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즉, 예절이 설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으로 바꾸면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즉, 그것도 게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선생님한테 받을 때는요,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생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 뛰어와서 선생님 빨리, 아니 우리 아까 배웠잖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맞다, 주세요. 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룰을 만들어주시면, 주세요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뛸 때. 그럼 자연스럽게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다음은요, 책임지기입니다. 물건을 넘어뜨렸으면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것 또한 규칙인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가다가 넘어뜨리게 되면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직접 올려주실 필요 없어요. 왜요? 아이가 그 과정 속에서 경기에 끝났을 때 90점을 주시면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왜 90점이야? 뛰는 거 100점, 출발하는 거 100점, 중간 과정에서 이게 무너졌네? 그것 또한 정리하고 들어왔을 때가 100점이 될 수 있는 거야. 맨 마무리까지 아주 멋졌을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해주면요, 자기의 행동의 결과,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수습하는 경험까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지킬 수 있는 놀이의 형태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요, 마법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반어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미션 주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이거 10초 안에 뛸 수 있어? 아까 뭐 동생 누구누구는 5초 만에 들어왔는데. 그럼 막 어떻게 해요? 승부욕이 막 올라와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에이, 못할 것 같은데. 진짜로 할 수 있어? 반어법을 통해서 약간의 아이를 약올리는 거죠. 즉, 아이의 도전 욕구를 최대한 자극하고 집중도를 높여주고 규칙도 지킬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 트레이닝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끝까지 해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 자, 미션이 끝나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자리에 앉아 차분히 대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지요. 즉,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와 마무리, 그리고 자세까지 완벽했다면 진짜 100점을 주세요. 잘했지만요, 마무리가 흐지부지했다면 80점 주세요. 그리고 20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자, 아이는 신나게 시작하는 법을 쉽게 배우지만요, 차분하게 끝맺은 법은 어렵게 배웁니다. 자, 마지막 20점을 일부러 남겨둔 이유는요, 마무리까지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자, 얼굴 보고 인사하기. 두 번째, 함께 물건 옮기기. 세 번째, 출발점에서 멈춰서 출발하기. 그 다음, 선생님들에게 받을 때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규칙을 지킬 수 있어야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기, 마무리, 앉아서 대기하기입니다. 즉, 전체적인 과정에서요, 이 내용들을 배우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친구의 감정을 읽고 규칙을 지키고 협력하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절하고 집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책임감을 질 수 있고요, 마지막 끝맺음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패키지를 한 번에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규칙도 잘 못 지키고 친구와 협력도 못하고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이탈하고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고 정말 속상했지만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요,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생겼던 문제점들을요,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